모파상 단편선 가면 기드 모파상 지음 권명희 옮김. 그날 저녁 엘리제 몽마르트에서는 가장 무도회가 열렸다. 미카렘을 맞이해 무도회 장으로 이어지는 조명이 번쩍거리는 복도로 수문의 물이 빠져나오듯 인파가 밀려들었다. 빰바라 밤빠밤. 폭죽음이 터지듯 오케스트라의 요란한 나팔 소리가 무도회장의 벽과 지붕을 꽝꽝 울려댔다. 그 소리는 무도회장 밖으로 퍼져나가 인근의 집들까지 술렁이게 했다. 마치 인간의 저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동물적인 본성처럼 몸을 흔들며 격렬하고 뜨겁게 춤추고 싶다는 거부할 수 없는 욕망을 깨우는 듯 했다. 무도회장의 단골들은 파리 각지에서 몰려든 온갖 부류의 사람들로 모두들 마시고 놀기 좋아하는 약간의 방탕기를 지닌 데다 떠들썩한 분위기를 즐겼다. 이들 중에는 직장인도 있고 사창가 포주도 있었다. 물론 여인들도 끼어 있었다. 산티나는 면 옷을 입은 여인뿐 아니라 하늘거리는 고급 드레스를 입은 여인, 다이아몬드로 치장한 늙은 유한 마담에서부터 파티도 즐기면서 부유한 남자도 만나고 싶어 안달한 가난한 16살 소녀까지 여인들의 부류도 천태만상이었다. 검정색 연미복을 빼 입은 남자들은 비록 풋풋한 매력은 사라졌어도 싱그러운 육체를 가진 여인들을 찾아 열기로 후끈 달아오른 사람들 사이를 배회하고 다녔다. 반면 가면을 쓴 남자들은 오직 춤만 즐기려는 욕망에 한껏 들떠 있는 듯 보였다. 유명한 카드릴이 시작되자 현란한 춤 동작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댄서들 주위로 빽빽이 모여들었다. 남녀 관객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 울타리처럼 댄서 4명을 에워싼 채 간격을 좁혔다. 넓혔다 하면서 뱀이 꿈틀거리듯이 춤꾼들을 따라서 움직였다. 엉덩이 부위에 고무 스프링을 넣은 듯한 두 여자 댄서의 동작은 입이 벌어질 정도였다. 팔다리가 붕 떠오르게 발을 힘껏 허공으로 내뻗더니 갑자기 양 다리를 벌려 한 발은 앞으로 다른 한 발은 뒤로 미끄러뜨리고서는 거의 배가 닿도록 바닥에 붙였다. 다리를 빠르게 찢는 동작이 우스꽝스럽고 볼썽 사납기도 했다. 남자 파트너들은 스텝을 밟으며 풀쩍 뛰어오르듯 옆으로 비껴나 깃털 없는 태화된 날개처럼 우아한 팔 동작을 펼쳤다. 가면 뒤로 그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중 한 남자는 아름다운 송주오 고스 파트를 방심한 채 놓쳐버리고 말았다. 그는 카드릴 중 가장 잘 알려진 춤 동작으로 만회하려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가 끈기를 요하는 아레트 드 보 동작을 시도했으나 다른 남자 파트너에 비해 이상할 정도로 튀어보여 관객들의 조롱과 웃음을 자아냈다. 마른 체구에 겉멋든 젊은이처럼 차려입은 그는 반들반들 윤기가 흐르는 가면을 쓰고 있었다. 곱슬머리에 고슬고슬한 금빛 수염이 달린 멋진 가면이었다. 흡사 그레방 박물관의 밀랍 인형을 닮은 모습이었다. 매력적인 젊은이가 지나치게 멋을 부린 것처럼 기이한 차림새랄까. 게다가 누가 봐도 혼신의 힘을 다해 춤을 추고 있었지만 어설프리만큼 격정적인 동작 때문에 오히려 코믹하게 보일 뿐이었다. 함께 춤추는 댄서들을 굼뜨게 따라하는 모양새가 마치 사냥개 그레이 하운드와 경주를 벌이는 발바리처럼 힘에 붙이고 둔해 보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야유 섞인 브라보를 외치며 남자를 격려해 주었다. 그는 열정에 취한 나머지 광적으로 몸부림치더니 갑자기 격렬한 스텝으로 펄쩍 뛰어올랐다. 순간 벽처럼 에워싸고 있던 관객들이 자신들을 향해 몸을 날리는 남자를 피하느라 양쪽으로 갈라졌다. 곧이어 바닥에 널브러져 죽은 듯 꼼짝 않는 댄서를 살피기 위해 관객들이 우르르 모여들었다. 몇몇 사람들이 쓰러진 그를 부축해서 데려가려는 그때 누군가 소리쳤다. 저는 의사입니다. 한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다. 굵은 진주가 달린 셔츠에 검정색 연미복을 입은 아주 세련된 젊은이가 겸손하게 말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사인 그에게 길을 내주었다.
박스들이 가득 쌓인 에이전시 사무실로 보이는 작은 방으로 들어간 의사는 여전히 의식 없이 의자 위에 축 늘어져 있는 남자에게 다가갔다. 의사는 먼저 가면부터 벗기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가만히 보니 가면이 여러 겹의 금속 끈에 얼키설키 엮인 채 가발 가장자리에 교묘하게 묶여 있었다. 단단히 동여맨 끈으로 비밀을 감추기라도 하려는 듯 가면이 얼굴 전체를 가리고 있었다. 또 목덜미부터 턱까지의 살색의 가짜 피부가 꽉 조이는 장갑처럼 덧대어져 있었다. 의사는 잘 드는 가위로 이 모든 것들을 잘라내야 했다. 어깨부터 관자놀이까지 혀를 내두를 만큼 정교하게 이어붙인 가면, 껍데기를 벗겨내자 주름투성이에 창백하고 병약해 보이는 늙은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가면 쓴 곱슬머리의 젊은 남자를 데려왔던 사람들 사이에 찬물을 끼얹 듯 침묵이 흘렀다. 웃는 이도 말을 꺼내는 이도 없었다. 사람들은 몸을 수그린 채 밀집으로 엮은 의자 위에서 눈을 질끈 감고 의식을 잃은 늙은 남자를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초췌하고 슬픔이 깃든 그의 얼굴에는 흰 머리칼들이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었다. 이마 정면으로 흘러내린 머리칼들은 길었고 뺨과 턱에는 짧은 털들이 비죽비죽 솟아 있었다. 이 가련한 남자 옆에는 윤기가 흐르면서 여전히 미소 짓고 있는 상큼한 가면이 놓여 있었다. 한참 뒤 남자는 정신이 돌아왔지만 아직 의식은 없는 듯 했다. 너무 쇠약해 보여 의사는 위중한 합병증을 의심하면서 물었다. 어디 사세요? 늙은 친구는 기억을 더듬는 것 같더니 이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리 이름을 말했다. 의사가 그 동네에 대한 세세한 것들을 물어보자 남자는 힘겹고 혼란스러운 듯 어눌하게 대꾸했다. 의사가 말을 이었다.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리죠. 의사는 이 이상한 광대가 누구인지 이 괴짜 춤꾼이 어디 사는지 알고 싶은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두 사람을 태운 마차는 몽마르트 언덕 맞은편에서 멈춰 섰다. 늙은 춤꾼은 미끄러운 계단 위에 볼품없고 허름한 산동네 집을 가리켰다. 두 불모지 사이에 위치한 그 집은 유리창이 뚫린 채로 완공이 덜 된 무허가 건물들 중 하나였다. 궁색하고 누추한 집들마다 누더기를 걸친 주민들이 무리지어 살고 있는 곳이었다. 의사는 끈적거리는 나선형 목재 난간을 붙잡고 남자를 부축해 5층까지 올라갔다. 기력은 돌아왔지만 남자의 정신은 여전히 혼미한 상태였다. 문을 두드리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에 흰 나이트캡을 쓴 나이 지긋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목구비가 또렷한 그 여인은 충직한 일꾼처럼 묵묵히 제 소임을 다할 것 같은 인상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맙소사, 그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의사의 짤막한 설명을 듣고 난 여인은 그런 일이 벌써 몇 번이나 있었다며 오히려 의사를 안심시켰다. 선생님, 그이를 침대에 눕혀야겠어요. 별일 아닙니다.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의사가 말했다. 남편분이 말씀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군요. 술을 조금 마셔서 그렇지 다른 문제는 없을 거예요. 몸을 가볍게 한다고 저녁 식사는 거르고 독한 술만 2잔 들이킨 탓이죠.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독한 술이 몸을 풀어주긴 하지만 사고나 언어 능력에는 지장을 주잖아요. 저 나이에 춤을 추러 다니는 것 자체가 무리죠. 저희는 한 번도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절망스러워요. 의사가 놀라며 물었다. 나이도 많으신 분이 왜 이런 식으로 춤을 추러 다니시는 거죠? 어깨를 들썩이던 그녀는 조금씩 노여움이 차오르는지 어느새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다. 아유,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가면을 쓰면 자기를 젊게 보니까 그렇겠죠. 아가씨들이 놀기 좋아하는 젊은이로 착각하고 다가와 음탕한 말로 수작을 부리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향수 냄새와 분내와 머리기름 냄새를 맡으며 추잡하게 살을 부벼댈 수 있을 테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의사 선생님. 저희는 40년간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도 저희한테 병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우선은 재워야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선생님께서 도와줄 마음이 생기실까요? 저희가 저러고 있으면 나 혼자선 속수무책이랍니다.
긴 백발을 늘어뜨린 늙은 남자는 취한 모습으로 침대에 삐딱하게 앉아 있었다. 여인은 그런 남자를 측은하면서도 화가 난 표정으로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보세요. 저 나이에 비하면 잘생긴 얼굴이죠? 그런데도 사람들한테 젊게 보이려 호색한으로 변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엾은 일인가요? 선생님이 보기에도 잘생긴 얼굴 아닌가요? 잠깐요. 저희를 눕히기 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인은 대야와 물 단지, 비누, 짧은 빗, 브러쉬를 테이블 위에 갖다 놓더니 브러쉬를 들고 침대로 가서 술에 취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남자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뒤로 빗어 넘겼다. 화가가 모델을 매만지듯 머리카락을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목덜미로 흘러내리게 한 뒤 여인은 멀찍이 떨어져 남자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늙은 남자치곤 봐줄만 하죠? 아주 잘생기셨군요. 여인의 행동에 무척 흥미진진해진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25살 때 저희의 모습을 보셨으면 더 그런 생각이 드셨을 텐데. 이제 저희를 침대에 눕혀야겠어요. 독한 술 때문에 속이 부대낄 거예요. 선생님, 저희 팔소매를 빼주시겠어요? 조금 더 높이요. 아, 예, 그렇게요. 네, 됐어요. 이번엔 바지를 잠깐만 신발부터 벗겨야겠군요. 됐어요. 잠자리를 만들어야 하니까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네, 그렇게요. 이제 저희를 함께 눕힐까요? 조금 있다 저희가 내 잠자리를 내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난 아무 데서나 잘 만한 곳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저흰 나 따윈 안중에도 없으니까요. 쾌락가들이란 항상 저런 식이랍니다. 가련한 남자는 침대에 눕히자 감았던 눈을 번쩍 뜨더니 이내 마음 푹 놓고 잠을 청하기로 작정한 듯 다시 눈을 감았다. 점점 커져가는 호기심으로 남자를 살펴보던 의사가 물었다. 그럼 남편께선 젊은이 흉내를 내려고 가면 무도에 가시는 거로군요. 네,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흰 무도회장에서 밤새 춤을 추고 아침에 돌아올 땐 늙은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젊음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그런 행동으로 자기한테 가짜 모습을 더 씌우는 거지요. 맞아요. 다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회한이 들면서 여자들한테 환심도 얻지 못할 거라는 안타까움이 생긴 거겠죠. 잠든 남자는 이내 코를 골기 시작했다. 여인은 연민에 찬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희한테도 좋은 시절이 있었답니다. 과거에 제일 멋지던 신사도, 자기 분야에서 가장 잘 나가던 1인자도, 장군도 지금 모습을 보면 믿기 힘들 때가 있지요. 남편분이 어떠셨는데요? 저희가 한창 잘 나갔을 때 만나본 적이 없는 선생님은 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희는 무도회장에서 처음 만났어요. 댄스 파티라면 어디든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희를 처음 본 순간 낚싯줄에 걸린 물고기처럼 난 마음을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바라보고만 있어도 눈물이 날 만큼 정말 잘난 남자였거든요. 가무잡잡한 갈색 피부에 머리는 곱슬이고 까맣고 커다란 눈망울을 가졌었죠. 진짜 꽃미남이었답니다. 그날 저녁 저희를 만난 이후로 나는 단 하루도 그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온갖 풍파를 다 겪었는데도요. 저희는 내게 모진 짓을 정말 많이 했답니다. 의사가 물었다. 두 분은 결혼하셨나요? 여인은 즉시 대꾸했다. 네, 결혼하지 않았다면 다른 남자들처럼 저희도 날 놓아주었었겠죠. 나는 아내이자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주는 하녀였어요. 저희 나를 많이 울렸어요. 저희가 보지 않는 데서도 난 숱하게 눈물을 흘렸답니다. 바람 피운 이야기를 내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곤 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희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남편분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셨죠? 그 이야기하는 걸 깜빡 잊었군요. 저희는 마르텔의 수석 미용사였어요. 시간당 10프랑의 특급 대우를 받는 헤어 디자이너였죠. 마르텔이라면 사람 이름입니까? 오페라 극장에 있는 최고급 헤어숍 이름이에요. 손님들이 모두 여배우들이었어요. 돈 많은 여배우들은 하나같이 남편 앙 부르주아즈에게 머리를 맡겼고 거액의 팁을 주었어요. 그 돈으로 상당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죠. 그런데요, 여자들이란 다 똑같더군요. 남자가 마음에 들면 여자들은 모든 걸 퍼주려고 해요. 너무 쉽게 말이죠. 그걸 납득하기가 너무 힘겨웠어요. 남편이 내게 모조리 이야기했으니까요. 이야기하지 않고는 못 베겼어요. 그런 일이
남자들에겐 더할 수 없는 기쁨을 주니까요. 어쩌면 바람을 피우는 것보다 떠벌리는 기쁨이 더욱 컸을지도 모르죠. 저녁에 돌아온 남편의 얼굴에 핏기는 없지만 눈빛이 반짝이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난 어김없이 생각했어요. 또 다른 여자가 생겼구나 하고요. 남편이 여자를 또 유혹한 게 틀림없다고요. 그럴 때마다 낱낱이 캐물어 나 자신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이가 이야기를 꺼내면 차라리 아무 말도 못하게 입을 틀어막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남편의 말이 끝날 때까지 그이를 마주보고 있었지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할 테고 또 그런 일을 저지르리란 걸 난 잘 알고 알았어요. 그의 태도에서 그런 낌새를 여전히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마들렌, 오늘 좋은 여자를 만났어 라고 말하며 나를 설득시키려 웃음 짓는 그이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모른 척 했고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지 않은 척 행동했어요. 난 묵묵히 내 할 일만 했죠. 식기를 갖다 놓고 식사를 가져와 남편과 마주 앉아야 했어요. 선생님, 그런 순간 어떤 기분이 드는 줄 아세요? 남편을 위해 내 몸 안에서 우정을 돌멩이로 마구 짓이기는 기분이 든답니다. 몹시도 아프게 해요. 하지만 그인 알아채지 못했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여자들이 얼마나 자신을 좋아하는지 자랑하고 허세를 부리고 싶은 생각으로만 가득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이해가 되나요? 나 말고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난 독처럼 삼켜야 했어요. 그이는 수프를 먹기 시작하며 곧바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다른 여자가 생겼어, 마들렌. 나는 생각했어요. 맙소사, 제발 그만해요. 어쩜 이런 남자가 있을까? 내가 왜 저런 남자를 만났을까 하고요. 남편은 계속 말했어요. 게다가 아주 매력적인 여자더군. 희극이나 버라이어티 쇼에 삼류 배우들도 있었고 영국에서 주인공 역을 맡은 유명 배우들도 있었죠. 남편은 여인들의 이름이며 재산이며 속속들이 다 말했어요. 네, 선생님. 세세한 것까지 모조리 다 말하는 그이 때문에 내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늘어놓으며 얼마나 흐뭇해 하던지요. 그이가 화를 낼까봐 난 웃는 신용만 했답니다. 어쩜 그 모든 게 사실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꾸며낼 만큼 남편은 거드름 피우는 걸 좋아했으니까요. 아니,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은 밤엔 피곤하다며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고 싶어 했어요. 선생님, 우린 밤 11시가 돼서야 저녁 식사를 했답니다. 저녁마다 손님들이 몰려드는 통에 그인 단 한 번도 일찍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남편은 연회담을 다 들려주곤 시가를 피우며 방 안을 서성거렸어요. 당시 그인 곱슬머리에 콧수염을 기른 아주 멋진 남자였지요. 내 생각에 그랬답니다. 여하튼 그런 남편 때문에 난 미칠 지경이었어요. 어째서 다른 여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돌아버리지 않는 걸까요? 아, 난 울며 불며 소리치고 달아나고 싶었어요. 그이가 줄담배를 피우는 동안 혼자 식탁을 치우면서 창밖으로 뛰어내릴까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죠. 남편은 입을 쩍 벌려 하품을 하면서 오늘 하루 얼마나 피곤하게 보냈는지 내게 알리고 싶어 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2번, 3번씩 반복해서 말하곤 했지요. 오늘 밤엔 잠이 잘 올 것 같은데 남편을 원망하진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정작 그는 알지 못했으니까요. 아니, 알 턱이 없었겠죠. 꼬리를 활짝 펼치는 공작새처럼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걸 즐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심지어 모든 여자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갈망하고 있다고까지 여겼죠. 그러던 남편도 나이를 먹자 힘들어했어요. 오, 선생님, 맨 처음 그이의 새치머리를 발견했을 때 난 숨이 멎을 것처럼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가슴속에서 환희가 일더군요. 조금 비겁한 환희였지만 그 환희는 너무도 컸답니다. 난 생각했죠.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드디어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만 같더군요. 다른 여인들이 그 일을 찾지 않으면 이제부턴 나 혼자 남편을 독차지하게 될 테니까요. 어느 날 아침 침대에 누워있을 때였죠.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려 고개를 숙인 순간 관자놀이로 구불구불 흘러내린 머리칼 사이에서 은빛 시로라기처럼 반짝거리는 새치를 발견한 겁니다. 얼마나 놀랐던지요. 그런 일이 생기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처음엔 그이가 보지 못하게 뽑아버릴까도 생각했죠. 근데 자세히 보니 조금 위쪽으로 또 다른 새치가 있는 거예요. 새치가 아니라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였지요. 그이한테 흰머리가 생기다니. 심장이 쿵쾅거리며 진땀이 나더군요. 속으로 얼마나 통쾌하던지요. 그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추접하게 여겨졌지만 그날 아침 남편을 깨우지 않고 나는 신이 나서 집안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이가 눈을 떴을 때 다가가 말했지요. 당신이 자고 있는 동안 내가 뭘 발견했는지 알아요? 아니, 당신 흰머리요. 내가 살짝 애정을 담아 말했을 때 남편은 도저히 믿기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겠다는 듯 주저앉더군요. 그이는 사나운 표정으로 내게 쏘아붙였어요. 말도 안 돼. 맞다니까요. 왼쪽 간짜놀이 쪽에 새치가 4개나 있어요. 그이는 침대에서 뛰어내리더니 거울로 달려갔어요. 남편이 새치를 찾아내지 못해 내가 처음 발견한 새치와 맨 아래 곱슬거린 새치까지 보여주며 말했죠. 당신이 살아온 날들을 생각하면 놀랄 일도 아니죠 뭐. 2년 후면 온통 흰머리가 될걸요. 의사 선생님, 내 말대로 정말 2년이 흐르자 남편은 못 알아볼 정도가 되었어요. 남자들은 한순간에 변하더군요. 여전히 잘생긴 남자였지만 그인 젊음의 싱그러움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자들도 더는 그 일을 찾지 않았죠. 아, 그 시절 난 그 어느 때보다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이가 얼마나 내게 가혹하게 굴었는지요. 그인 삶의 낙을 잃어버렸고 뜻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헤어샵도 그만두고 모자 가게를 냈지만 돈만 홀라당 날리고 말았죠. 배우가 되려고도 해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 후부터는 댄스홀을 전전하며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조금 남은 재산이나마 지킬 마음을 먹게 되었죠. 그 돈으로 지금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도 마음은 편하니 그걸로 좋게요. 한때 그이에게도 적잖은 재산이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리죠. 선생님, 이제 그이의 행동을 이해하시겠나요? 지금 남편을 지탱해 주는 건 춤에 열광적으로 도취하는 것뿐입니다. 젊은이처럼 변장해서 향수와 분내를 맡으며 여인들과 춤을 춰야 하는 거죠. 그게 저 가엾은 양반의 모습이랍니다. 감상에 젖은 여인은 코를 고는 남편의 모습을 쳐다보며 울먹였다. 그리고 살금살금 침대로 다가가 그의 머리에 입을 맞추었다. 의사는 이 별난 부부에게 딱히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 떠날 준비를 했다. 의사가 집을 나서려던 찰나에 여인이 물었다. 어찌됐든 선생님 주소를 알려주시겠어요? 남편이 많이 아프면 선생님을 찾아뵐게요. 1889년 에코드 파리에 발표된 작품.